안녕하세요. 자율전공 학생들을 위해 팡대의 모든 과를 파헤친다 전과자 김채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광운대학교의 꽃 중앙도서관 앞입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오늘 어떤 학과의 학생이 되어보는 걸까요? 오늘은 법학부입니다. 법학. 제가 오늘 막 살인이나 폭행 같은 걸 배우나요? 저는 미리 스포해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법학부 보시고, 그리고 오늘 법학부 투어한다고 해서 법학부 과자 외에 추천해드리는 건 없습니다. 오, 법학과 과잠이라. 여러분 보이세요? 저울까지 입고 완전 법대생 같아요.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잘 어울리나요? 근데 유독 문과 중에 공부량도 많고 어려운 애가 법학 아닌가? 저는 이런 말 참 좋아해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아무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늘입니다. 저는 그럼 처음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일단 법학부가 쓰는 건물로 넘어갑니다. 와, 이곳이 법학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한울관이래요, 여러분. 학생! 혹시 무슨 과예요? 저 법학부요. 아, 한 번에 찾았네.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해요? 네. 학생 법학부 학생이라 그랬는데 혹시 뭐 배워요? 법학의 꽃은 헌법이죠. 오, 그럼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대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친구 공부 좀 했나 본데? 근데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건데? 짠! 배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많이 놀라셨죠? 이제 법학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학부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그럼 학부장님 모셔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과자 김채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부에서 기업법, 금융법을 담당하고 있는 서희경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광운대학교 법학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광운대학교 법학부는 1986년 법학과로 출발하며 그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원은 50명으로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런 역사보다는 지금 현재 광운대학교 법학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법학과랑 법학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럼 법학부의 세부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학부란 학과 내에서 세부 전공이 나뉘어지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광운대학교 법학부는 일반 법학 전공, 기업법무 전공, 과학기술 법무 전공으로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법학부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한재경 교수입니다. 법학부에는 총 3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법학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법학 전공은 법학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데 중점을 둔 전공입니다. 전통적인 법학 교육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법조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역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고시와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강화하며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 사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소송법을 통해 실무적인 문건 작성과 사례 분석 능력도 함양하게 됩니다. 일반 법학 전공 졸업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전통적인 법조인을 비롯하여 법원직 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법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통해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희 교수입니다. 기업법무 전공은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관계와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 전공입니다. 이 전공은 상법, 금융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등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체계를 학습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세법 등 실질적인 기업법률 분야를 다루며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 고도화된 강의기법을 적용합니다. 기업법무 전공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제조, 물류, 금융, 제약, 보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며 계약 검토, 법률 자문, 리스크 관리 등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나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활용해 인사, 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의 법무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법무 전공은 급속히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공입니다. 이 전공은 지식재산권, 인터넷, 데이터, 인공지능 등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분야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허 관련 업무를 실습하며 변리사 시험 위주의 과목을 학습하고 실무 적응력을 키웁니다. 과학기술 법무 전공 졸업생들은 IT기업, 지식재산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기술과 법이 융합되는 분야로 진출하며 변리사나 기술 관련 자격증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데이터 보호, AI 윤리 등의 첨단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운대학교 법학부는 세부 전공을 통해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법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와, 갑자기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열정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저도 이해가 쏙쏙 잘 갔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법학부의 자랑거리들이 좀 있을까요? 법조 인력 양성 프로그램, 법학 전공 지도회, 라포 형성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제가 말로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직접 보고 오실래요? 혹시 그럼 오늘도 진행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럼요. 일단 모의재판 수업이 곧 시작될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다 차려입고 준비 마치셨네요. 아유, 오늘 모의재판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 한번 해보실래요? 증인 또 중요한 역할 아닌가요? 제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의재판에서 다룰 사건의 사실관계 발표를 맡은 조영우입니다. 모의재판 진행에 앞서 저희가 담당한 사건은 캄보디아 만사간의 사망 사건으로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가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 보험금이 95억으로 책정되어 보험사가 보험 사기 및 살인을 의심하여 수사가 착수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분석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분석하여 모의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모의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은 약 95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4년 8월 13일 비상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던 공소배 1에 8톤 화물차에 고의로 추돌시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으로 95억 원을 수령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의 고의 사고 유발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은 형법 제250조 1항 살인에 해당하며 보험사를 기망해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는 제347조 제1항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높은 보험금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진행한 새벽 운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잃은 가장입니다.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없이 오로지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일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현재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피고인의 95억 보험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 있었다면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희 설계사들은 보험은 계산을 해본 적도 없고 고지한 적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거절을 잘 하지 못해 설계사들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들이 다수이며 몇 년에 걸쳐 가입한 보험들이 보험회사와 본인도 모르게 불어났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십시오. 피고인 측은 상당수 보험계약 체결의 이유는 성격 때문이며 발생한 교통사고도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피고인은 피보험자는 피해자로 보험 수익자는 본인으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월에 약 426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지급해왔습니다.
둘째,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졸음운전 중에는 나타날 수 없는 조향장치의 인위적 조작 정황이 드러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250조 및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한 직후부터 주기적으로 체결해온 것이며 보험 체결의 경위도 살인의 동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 측은 명확하지 못한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주셔서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살인 및 사기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심의 판단은 기록상 나타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여러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살인과 사기의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와, 아니 다들 모의 재판을 왜 이렇게 잘해? 그러면 법학부 학생들은 진로가 다 로스쿨 들어가서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 건가? 학생! 죄송한데 혹시 학생분도 진로가 판사, 검사, 변호사예요? 저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아니고 저는 공인노무사 되는 게 꿈이에요. 공인노무사? 그건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법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로스쿨 반, 자격증 반, 공무원 반, 취업 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하는 반에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께서 이제 로드맵을 짜주시고 또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막 혼자 공부해서 외롭거나 뭐 모르는 거 있을 때 물어볼 사람 없어서 막막하진 않겠네요? 그럼요. 저는 진짜 과에 도움을 많이 받은 편인데 선배님들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특강도 해주세요. 뭐 노무사 되신 분들, 변호사 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또 법학 전공 지도회라고 해서 같이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끼리 멘토멘티 이뤄서 공부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높은 학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은 법학부는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저도 좀 더 궁금한데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법학전공 지도회 회장님이랑 저희 법조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 조교님 만나러 한번 가보실래요? 좋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법조인력 양성 프로그램 조교 고우리입니다. 법조인력 양성반은 로스쿨반, 공무원반, 전문 자격증반, 공공기관 및 기업준비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각 담당 교수님과 총괄 조교가 체계적으로 소속 학생들을 관리하고 진로 준비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과의 면담, 그리고 동영상 강의 및 지원 등을 통해 법조인, 공무원, 공인노무사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꿈꾸는 진로에 한 발자국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학전공지도회장 고지연입니다. 법학전공지도회는 법학 전공을 시작하며 막막함을 느끼는 학우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지도회의 그룹장 선배들은 우수한 성적을 받은 분들로 그들이 만든 자료를 통해 기초를 다지고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도회 내의 매주 전공 수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풀고 채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법학부 1학년은 헌법, 민법 등 기초를 잡는 것이 중요하며 지도회는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년 많은 신입생 학우들이 참여하고 있고 매주 만나는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교우관계도 형성됩니다. 자율전공학부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 법학부는 교수님들이랑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와, 나는 벌써부터 법학부로 전공하고 싶은데? 오늘 법학부 학생이 배워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법학이라는 전공이 좀 다가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는 로스쿨 외에도 노무사, 손해사정사, 공무원 등등 갈 수 있는 진로도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공 하나하나가 다 재밌어가지고 공부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자율전공을 선택한 그대들, 미래의 법조인을 꿈꿀 그대들, 혹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그대들까지 뭘 고민해요. 법학은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학으로 이행시 가시죠.
운 띄워주세요. 법학을 배웠습니다. 학생들 화이팅! 법학부 특성화실? 여긴 어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여긴 완전 제대로네.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김채연의 허수판 돕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학생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저 이제 슬슬 시험이라 민법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법학 전공 지도회에서 받은 문제예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학점이... 저 4.5. 넘어갈게요. 친구는 무슨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내일 그 법학 전공 지도의 시험이라서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패드 배경화면은 뭐가 있는지... 이분 누구? 저희 그 헌법 가르치시는 저희 김진공 교수님. 네.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이분 종이가 되게 많으신데 이거 다 뭐죠? 이거 지도의 자료랑 손산식 교수님 논문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종이가 엄청 많으신데 종이들 좀 봐도 될까요? 네네네. 아니 이게 낙서가 여기. 헌법은 역시 손상식 교수님. 넘어갈게요. 이분 누구? 나가볼게요.